반갑습니다. 커피왕 우현입니다. 자, 오늘은 바리스타를 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바리스타의 마음가짐 5가지입니다. 약간 좀 뭐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은 나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손님에게 드리는 게 저희 소명입니다. 이런 약간 좀 구구절절한 말 말고 현실적으로 약간 좀 팩트를 좀 5가지.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바리스타의 마음가짐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각하지 말기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 같죠? 네,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각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단 사장님과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지각을 했으면 20-30분이면 뭔가 사정이 있어 보이지만 약간 3-4분, 5분이면은 뭔가 약간 조금 그리고 약간 동료들과도 약간 어색해져요. 동료들 시계만 보면서 올 때까지 바쁘게 막 일하고 있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근데 약간 3-4분 늦게 왔어. 그러면 동료들도 약간 좀 서로 어색해진다고. 사실 지각을 하지 않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반면에 지각을 하지 않고 몇 년씩 오랫동안 한 직장에 계속 열심히 근무했다 하는 건 또 칭찬할 만한 내용이에요. 요새 유명한 카페에서도 굉장히 쿨하게 구인구직할 때 자격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각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로 이 지각하지 않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두 번째,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면 업무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니까 서로 친하게 잘 지내야 되겠죠. 하지만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공간은 굉장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에서 다 3-4명씩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좁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서로 싸웠다, 서로 사이가 나빠 하면은 이 바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우선은 가까이 있는 사람, 동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바리스타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약간 친해져가지고 이게 단일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난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약간 너무 멀면은 추우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둔 난로처럼 그 정도로 이 동료랑 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시면 됩니다. 동료랑 어떻게 친하게 잘 지내나요? 선물을 받아야 되나요? 선물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선물 주면 불편하다고. 나 같은 경우는 왜? 받은 만큼 줘야 된다고, 선물이란 거는. 그러니까 출근을 하실 때 밝은 미소를 띠는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출근해서 밝게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제 좋은 동료를 만날 준비가 된 거고, 그리고 상대방을 좋은 동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하면은 70%, 80%는 다 끝난 거예요. 세 번째, 바리스타가 생각보다 커피 내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바리스타를 안 해보신 분들이 바리스타는 커피 내리는 일 아니냐, 그럼 계속 커피만 내리는 거 아니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실제로는 바리스타가 커피 내리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1-2시간밖에 커피를 내리질 않아요. 왜냐 하면은 다른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면은 설거지도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들이 머문 자리를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새 시국에는 또 이 소독도 해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 손세정제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휴지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휴지통 꽉 차지 않았는지, 그리고 디저트를 파는 카페 같은 경우는 바닥에 이 빵 부스러기라든지 케이크 부스러기 많이 흘러져 있어요. 그것도 수시로 닦아서 청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진열장, 케이크를 판매하신다고 하면은 케이크가 나갈 때마다 손님들이 잘 보이게 진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집에 원두가 많다 생각하지만은 생각보다 우유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 정리도 계속 해줘야 되고, 청을 담그는 카페는 또 미리 청도 담가놔야 될 거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스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나 커피 언제 내리냐 하는데 실제로 커피를 많이 안 내려요. 대부분 바리스타들이 이 커피 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점은 꼭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 커피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방금은 커피 내리는 시간이 적다 해놓고 지금은 또 전문성이 웬 말이냐. 사실은 커피 내리는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커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커피 내리는 일 자체만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커피를 추출하기 위한 세팅을 신경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커피를 내리는 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라인더에서 커피 파우더를 담는 거는 저울이 해줄 거고, 그리고 레벨링 하는 거는 레벨링 툴이 해줄 거고, 그리고 템핑 하는 거는 요새 오토 템핑기가 나오죠. 그리고 머신기에 체결하고 버튼만 누르면은 정해진 양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커피 전문성이 필요하냐? 많은 바리스타가 관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본인이 일하는 매장에서 어떤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보일러의 구조에 따라서, 보일러의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팅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피 추출하면서 내리는 방법도 약간
약간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라인더의 날이 어떤지, 뭐 코니컬인지 플랫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두를 세팅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머신기를 청소하고 그리고 고장났을 때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라인더도 반드시 청소도 자주 해야 되고 고장났을 때도 어느 정도 왜 고장난지에 대해서 알고 수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사용하면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죠, 물. 필터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게 전문성인 거예요. 자, 5번째,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누가 알려주면 좋지 이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저돌적으로 궁금해야 되고 저돌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게싱이 뭔지, 블루밍이 뭔지, 바이패스가 뭔지, TDS는 뭔지, EXT는 뭔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면은 굉장히 쪽팔린 일들이에요. 네, 여러분 바리스타라고 하기엔 약간 좀 쪽팔린다고.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지금 내가 알려드렸어요. 아는 척할 때 자주 쓰시길 바래요. 제가 추천드릴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월간 커피라는 잡지를 구독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장님들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좋다고, 이거 카페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좋다고, 아니면 뭐 커피 신문을 또 정기적으로 구독해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잡지라든지 신문을 받아보면 그거 다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없을 때까지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잡지고 신문이니까 정말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바리스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공부가 됐다 하면은 조금 전문적인 서적을 찾아서 보시고, 뭐 로스팅 관련 서적도 찾아서 보시고, 또 인터넷에서 또 약간 칼럼이나 에세이를 좀 찾아보시면서 이런 또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5가지 정도 말씀해 드렸어요. 이 5가지 정도는 현실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라이브쇼!